약 50년 후인 2027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노동력과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생산 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는 통계당국 전망이 나왔습니다. 15세에서 64세 생산 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거운 국가가 된다는 건데요. 이 소식 통계청 취재하는 최서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최 기자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후면 2천만 명 넘게 줄어든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 인구 현황과 전망이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. 네. 여기서 보면 올해 5,200만 명 수준인 한국 인구가 2072년이 되면 3,6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로 추산됐습니다. 네. 48년 만에 현재 인구의 30%가량이 사라지는 건데요. 올해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이 0.07%거든요. 근데 2072년 되면 마이너스 1.31%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역시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크겠죠? 그렇습니다.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보다도 인구 구성 비율이 더 심각한데요.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하는 겁니다. 올해는 그래도 인구의 70%가 생산 연령 인구거든요. 근데 2072년이 되면 45.8%까지 줄어듭니다. 네. 그러니까 노동력과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인구가 2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꼴입니다. 그렇군요. 부양이 필요한 유아동과 노령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. 네, 특히 이 노령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데요.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지금은 19.2%에 그치지만 2072년 되면 47.7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미래를 더 어둡게 하는 건 14세 이하 인구 감소인데요. 현재도 10.6%에 그치는데 2072년 되면 6.6%에 불과합니다. 결국 생산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되는 유소년 고령 인구 비율인 총 부양비가 올해 이제 100명당 그래도 42.5명 정도였는데 네. 2072년 되면 118.5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홍콩과 푸에르토리코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부양 부담이 큰 나라가 됩니다. 심각하네요. 예, 근데 이 홍콩이랑 푸에르토리코는 뭐 우리나라보다 사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또 둘 다 뭐 중국, 미국에 좀 속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는 걸 좀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젊은이들의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. 네, 그런데 인구 감소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잖아요. 세계 인구 추세는 좀 어떻습니까? 예, 세계 인구 성장률도 올해 0.86%에서 2072년 되면 0.13%로 크게 줄긴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정도에 있어서는 한국하고는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. 작년에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이 2.25명이고 또 재작년 기대 수명이 72.6세거든요. 같은 시기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0.72명. 기대 수명 82.7세입니다.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수명은 10년 이상 더 길어진 겁니다. 그렇군요. 과거에도 좀 우리 출산 정책 표들을 좀 보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산하 제한 정책도 했다가 아이들이 또 줄면 출산 장려 정책도 좀 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처럼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언젠가는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기대까지 다 반영된 게 오늘 통계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마카오, 홍콩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낮았거든요. 근데 2072년이 되면 그래도 합계 출산율이 1.08명까지는 오르는 걸 전제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세계 세 번째로 낮은 지금의 순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. 지금도 그때도 전 세계 237개국 중 235위입니다. 235위요. 네.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.48명으로 세계 32위였습니다. 20여 년 만에 235위까지 떨어진 걸 자연스러운 감소라고 보기만은 힘들 것 같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최세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